자, 시작할게요. 오늘, 그러니까, 아까 저것 때문에 우리 뭐 사업 신청도 했고, 또 유아 설비 때문에, 유아 설비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해가지고 교육할게요. 지금 이게 이제 여기 만천원 공주법 시작하는데, 여기는 하루 50톤짜리예요. 50톤짜리인데, 유흥시설, 그러니까 이제 유아 설비, 롯데 킬룸이 6대. 47개짜리 6대, 그 다음에 폐가스 소각시설이 시간당 45kg짜리가 3개에 설치돼가지고, 방기시설이 1차 산화 환원행 시설, 요게 이제 프라즈마 전기 집진계, 그게 6대가 들어가고, 2차, 3차로 흡수유연 시설이, 그러니까 스크라버가 56짜리가 6대, 12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환경 하다 보면은, 종별 계산을 해야 돼, 종별 계산. 종별 계산할 때 먼지, 속수, 녹수. 그 먼지가 이제 보통 먼지를 할 때는 우리 다 쓴 먼지를 하지만은 황산 미스트나 알칼리 미스트 그런 것도 미스트도 먼지를 잡아요. 그때 이제 그 계산을 그거는 이제 오염물질량 계산해가지고 시간만 계산해서 이제 연간 얼마 나오냐 그 배출 계산해서 발생량을 설정해서 2톤에서 10톤 미만은 4종, 2톤 이하는 5종. 그 다음에 10톤 이상 해서 이제 환경 보조법상 보면 1, 2, 3, 4, 5종 해가지고 먼저 발생량이 있어요. 가스나 이런 거 할 때는 종별 계산할 때 안 들어갑니다. 그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사업 개요를 보면은 이게 이제 폐기물 종합 재활용이에요. 하는 게 폐기물 종합 재활용인데, 폐기물 중에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 소규모 제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 R-9-3. 요 R-9-3이 뭐냐면은 폐기물 형태를 했을 때 이게 지금 뭐가 있냐면은 플라스틱 중에 PP가 있고 PE가 있고 뭐 PS가 있고 PVC가 있잖아요. 염소 성분이니까 PVC가 뭐의 약자냐면은 폴리비닐 클로라이드야. 클로라이드가 염소 아니에요, 염소. 그래서 PVC를 태우고 하면 염소가스가 나와. 막 부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PP나 이런 거는 우리가 친환경 제품이나 그런 게 없어. 염소 성분 중에. R-9-3. 요 염소 성분이 없는 거를 위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사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은, 폐합성 수제 보면은, 염소 성분이 없는 게 PVC가 안 들어올 수 없어요. 다 들어와. 근데 요걸 이제 처리 용량은 하루 50톤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50톤을 처리하면은 일단은 그때 들어가는 게 보관량이 있어요, 보관량. 그러니까 이제 개통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폐기물이라고 폐기물 발생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수거를 하죠. 수거를 하면은 이제 지파가 있어, 지파 한단 말이야. 그럼 지파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뭘 이루어지냐면 세척이 이루어져야 돼. 왜냐면 이 폐기물을 하다 보면은 뭐 진짜 플라스틱이면 담배꽁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쭉 별게 다 있잖아. 그걸 분리를 해야 돼. 세척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세척을 이제 파쇄를 해요. 이게 필렛이나 아니면 이제 평범하게 이렇게 이런 뚜껑이 좀 크잖아. 쪼개야 돼, 교육해줘야 돼. 그래야지 요용할 때 좋거든. 그 작업을 거쳐. 그런 다음에 파쇄 거쳐가지고 이제 열분에 투입되는 거야, 이제. 열분에. 여기 투입한 거지. 또 그런 다음에 열분해에서 나오면은 이제 이게 1차 분해유. 여기 이제 우리 나프타 들어갔을 거예요, 나프타. 근데 이제 나프타가 나오는데
1차 열분해는 납부하는데 이 CL 함량이 보통 한 90% 이상이 돼. 예. 여기에. 그러니까 볼륨 90%가 아니라 그 저기 조성비에서 90%입니다. CL 함량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CL 함량이 높아. 그럼 이거를 제거해야 돼. 여기서 이거를 탄력시켜. 탄력해서 탄력시켜서 CL을 제거하는 거야. 제거해가지고 제거되는 게 이제 정제되는 거지. 정제. 이게 1차 정제 1차. 그 다음에 다시 2차 정제. 요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디젤 알죠? 경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면은 여기다 정렬하게 되는 여기서 나오는 게 가솔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제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원리가 돼요.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뭐 펌프가 이동 펌프가 있을 거고 뭐 중간에 서비스 탱커 있고 리시브 탱커 이런 과정이 있어. 그러면 지금의 그 폐기물은 이 지파하고 파스 요거는 중간 처리업이 있어요. 이게. 중간 처리업 쳐서 이거 해 지금. 근데 이걸 가져와서 열분해서 우리 사업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거지 이렇게. 이거는 이게 지파해가지고 세척하고 하면 이게 또 부위가 많이 차지하거든.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 열 분해하면 여기서 이제 그 유해 가스가 나오죠. 가스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거 가스를 어떻게 하면은 1차 산화, 환화, 그 다음에 2, 3차 흡수, 대기 방출. 이런 과정을 씁니다. 그리고 이 납부대 분해해서 여기 있을 때 탄력 제거할 때 여기서 그 비응축가스라냐 비응축가스 이걸 소각 폐가스 소각시켜서 이게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대기가스가 일로 한번 더 보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고 요 정도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50톤, 예를 들어서 50톤. 그러면 기름이 얼마나 나오냐면 50톤 중에 이게 12.5톤. 여기 12.5톤. 이렇게 나오는데 요 성능에 따라서 이제 이게 더 한 60%까지 나오면 30톤까지 나오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공사하려는 데는 30톤 정도나 60%. 그러면은 60톤이 30톤이면은 하루 매출이 톤당 그러니까 키로에 1,000원씩 치면은 약 3천만 원 되죠? 3천만 원? 1년에 한 100억 정도 되는 매출.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해서 이 열분의 이제 간단한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고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할 거는 여기저기 요 방지 있어야 돼서 뒤에다가 좀 해드릴게요. 이해되셨죠? 네. 복잡하게 뭐고 어떻게 하면 좀 하니까 쉽게 하자고. 근데 집에 안 들어와 성원이요. 아, 성원입니다. 자,
맞죠? 이거 맞죠? 그럼 이제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50톤 해가지고 저온열. 자 이제 이거 놓고 생각합니다. 자 열분의 온도가 얼마냐면 40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40, 여기는 한 20, 50. 그런가요? 약 360에서 450. 이거 안 해. 근데 그 400도씨 기준은 해. 왜냐면은 저걸 넘어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숯을 만드는 거죠. 숯, 나무 숯. 숯을 만드는 온도가 400도야. 이렇게 숯을 만들어.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요소들이 파괴가 안 되고 분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시켜. 그래가지고 그 이 플라스틱을 하면은 이게 성분 자체가 석유화학 품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기름 성분, 기름도 있고 물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분이 있어. 그중에 50%가 기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름을 빼서 재이용해서 쓰겠다.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차 부에서 나프타 쓰면, 나프타는 이거는 원료야, 원료. 원료가 돼가지고 어디서 쓰냐면은 SK케미칼이나 롯데케미칼 같은 나프타 원료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료를 수입해 오잖아. 원료를 수입해 오면 거기서 1차 나프타를 만들어내고, 나프타에서 다시 또 정제해서 그 디젤도 만들고 가솔린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제, 그 중에 이제 그 탄력, CL을 많이 제거해서. 그러니까 나프타 CL이 필요해. 나프타는. 어느 정도 옆에 CL이 있어야 돼. 없으면은 그 원료 안 되거든. CL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조건까지 맞춰주는 게 있죠. 이거를 여기서 바로 판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제돼서 이제 디젤이나 가솔린이지. 그러면 400에서 이 온도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탄력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 탄력 CL 제거는 뭐냐면 AC 카본을 써. AC. 이 카본으로 탄력을 제거를 한다고. 흡착시켜요. 이게 온도도 AC가 이게 지금 400도 되면 이게 활성탄이 수단이야, 수. 그 발에 발화가 돼. 그러면 화재가 나면 활성화가 돼. 그래서 화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필요할 때 조심해야지. 이 붉고 생기면 바로 그냥 소화시켜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온도를 400도로 안 올리고 저온에서 탄력시키죠. 그러면은 폭발 안 일어나지. 지금 그렇게 하고. 정제는 뭐 그냥 간단한 정제, 그냥 그 정제시키면은 이게 기름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오일이고 여기는 H2 물이에요. 물. 이렇게 쭉 있고 물이 있어. 그럼 여기서 이 물이 이거는 폐수. 이 폐수가 있어 이게. 이 오일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또 정제를 하잖아.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정제하면 물이 또 나와. 이 폐수는 그냥 미탁 처리시켜버리고 정제.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되는 거야. 아주 쉽죠?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모르면 어렵지? 알고는 별로 안 어려워.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이제 그 열분해가 어떤 거라는데 이제 좀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열분해율을 하게 되면, 단수 열분해면 저기 그 생산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50톤을 쓸 때 연간 7,500톤이면 75개월 계산 같은 1,000원씩. 근데 별로 이게 수익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정부에서 지원이 있으니까 지금 있는 거고. 이게 그 공정이 이거예요. 보시면은 투입하고 이제 열분해율로 해서 정제시키고 응축시켜서 비응축 가스는 태워서 그냥 내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폐수 나오고 이제 중화시켜서 세정시켜서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저장했다가 다시 이제 다시 정제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디젤하고 가솔린이 나오는 거야.
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분의 6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공동 설명이 있는데 이거 설명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가 1호가 서류할 때, 요거 이제 그 1호가 서류할 때 작성하는 순서예요. 요 순서대로 이렇게 출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플라스틱이 이제 열 분해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오염물질 가스가 발생, 여러 가지 오염물질 발생을 해. 거기 나오는 게 보면은 먼지, CO, 속스, THC, 그 다음에 녹스, RCHO는 뭐냐면은 이건 알데히드 계통이야. 알데히드 계통은 아세트알데히드, 뭐 아미노알데히드 많잖아. 그리고 알데히드 계통 RCHO. 그 다음에 암모니아. 요게 이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때 얘기했던 풍량을 계산해야 되잖아. 요거는 이제 오염기세 풍량, 배출가스라는 걸 설계해야 돼. 이제 여기 열분할 때 LNG 연료를 쓰니까 LNG 가스에 의해서 발생된 풍량이 있어. 요게 이제 쭉 조건 계산한 거야. 이 계산한 거니까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만 보시고 이거 잘 봐. 열량 계산해가지고 풍량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열량에 의해서 필요 열량 계산해서 풍량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연료 조성비에 의해 가지고 연소 반응식에 의해서 풍량 계산해요. 그래서 다 더해가지고 이 연소 반응식에다 더해가지고 이제 풍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염물질 농도 산출하는 거. 오염물질 농도 산출하는 거 이제 이게 배출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배출계가 얼마 주냐에 따라서 이제 이거에 대한 발생 오염물질을 산출해요. 그래서 농도가 몇 ppm 되고 몇 mg부터 S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야 돼. 요거를 다 계산해줘서 그런 다음에 설계할 때 이거를 몇 프로 처리할 거냐 설계 기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카톡 올려놨잖아요. 그 틈틈이 보시면서 일단 쭉 공부를 해. 혹시 그러다가 내가 틀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틀린 게 있으면 정말 이거 틀렸는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어디서 본 거냐면 요게 에미션 팩터 EPA 에미션 팩터 해가지고 미국 아메리칸 스탠다드 오염물질의 계수야 이거. 그래서 구글에 들어서 AP-41 치면은 이게 나와. 거기 여러 가지 산업 환경에 대해서 그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요거 참고로 해서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중에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이제 방지사로 설계를 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방주 선정 사유 이렇게 한다고 열분의 공정이 이제 300에서 400도씩 공정이 이루어지고 불완전 연소에 의한 다이옥신 발생은 없어. 우리가 다이옥신은 언제 발생하냐? 불완전 연소야. 연소인데 연소 공정이 연소가 이제 연소 타는 거 아니야? 연소. 이게 연소가 두 개지. 불완전이 있고 완전 연소가 있어. 그리고 불완전 연소 완전. 다이옥신은 불완전 연소에서 나와. 불완전 연소이야. 이때 불완전할 때 다이옥신이 나온다. 완전 연소는 안 돼. 근데 그럼 이게 온도가 몇 도냐면 600도시야. 왜 우리 태우다 보면은 끓음 나잖아. 끓음 시커멓게. 이 불완전 연소보다 그 온도가 매우 600도시라는 얘기야. 완전 연소는 900도씨 이상. 완전 연소가 되면은 모든 물질 다 타가지고 그냥 C하고 H로 바뀌어버립니다. 나눠버려. C하고 H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옥시 안 나와. 비교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 같은 데 있잖아. 좀 목동에 있는 소각장도 있고 막 소각장 있잖아. 그럼 주민들이 와서 다이옥신 나온다 해가지고 막 반대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 다이옥신 나오는 게 이게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는 이제 소각장에서 소각량이 있잖아. 그게 95% 이상 꽉 차워야 돼. 그래야지 쓰레기 자체 발열량이 있으니까 발열량으로 해가지고 온도가 900도가 이상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다이옥신 안 나오는데
다른 소지 못 들어오니까 60%, 70%, 50%, 60%못 채우는 거야. 그럼 공간이 생기잖아. 그럼 불안전 요소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다육신 발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대려 쓰레기 소각장 하면은 아 그래 더 갖고 와 해야 돼.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 지자체에서는 야 이거 주면은 혜택을 줘야지 니들한테. 뭐 여러 가지 이제 혜택 여러 그런 거 있잖아. 왜 뭐 공원도 해주고 뭐 이런 거 뭐 그거 딴 데 들어오면 돈을 받잖아. 받으면 해가지고 거기서 주면 나눠주고 그 짓거리 하면 되는데 그 짓거리 안 하나 우리나라. 그러니까 반대하지. 왜 우리가 태우냐? 그 돈 해주면 일본이나 이런 데 같은 선진국 그거 유치하려고 하면서 그 배당을 줘. 그 수익이 생긴다고요. 주민들이랑 하지. 그 완벽하게도 그 모니터를 감시 잘해가지고 철저히 지키면은 그 다육시 안 나오게 하지. 근데 이제 열분해는 400도니까 연소가 아니야 이거는 분해야 열분해야. 근데 이거를 그 지자체에서는 자꾸 야 이거 불안전 요소니까 다육시 나온다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아니라 얘기지 분명히. 그러면 이제 열분해에서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 가스 종류가 쭉 나오잖아. 그럼 이제 1차로 이제 산화 하나는 이제 플라즈마인데 플라즈마인데 진짜 이제 보면은 자 이제 P&I를 보면은 자 맨 처음 여기 보면은 열분의 설비가 있어요. 네? 열분의 설비. 이건 뭐냐면은 온도가 이제 400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건 이제 플러스 360도, 420도 해가지고 하이 그대로 로우 해가지고 온도가 이거 이상 넘어가면은 발효가 터져버리는 거야 이 발효가. 터지면서 송풍기에 이게 횡이 돌아가. 이게 P&ID 여러분들 그저 인버터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RPM이 빨라져. 순간적으로 이걸 쭉 돌아오면서 이걸 가스를 쫙 빼내. 해야 되는 거야. 정상적일 때는 그냥 여기 정상적으로 나온 거 있잖아. 그냥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빼내는 거야. 조절해가지고. 요런 거 구상하는 거. 이게 이제 팬이 2개고 하나는 이제 스탠바이. 요 가정 구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발브에서 발브도 너무 많이 빨리 되는 발브로 자동으로 열었다 닫았다 그 비례지가 제어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줘. 그래서 뭐 50% 열린다든가 뭐 60% 열린다든가 아니면 90% 단된다든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제어를 그 다음에 스피드 컨트롤을 인버터로 해. 그래서 1차 여기 이제 그 앞에 그 플라즈마 전기집중기에 붙어있어. 그래서 전기집중 플라즈마하고 전기집중기인데 플라즈마를 그 우리 이제 환경법상 보면은 그 산업 환원의 시설에서 그 여과지치 시설 있고 흡수의 시설 있고 뭐 그다음에 그 가스 시설 그다음에 원심력 집지 시설 다 있어. 그중에 산업 환원의 시설이 있어. 이거는 산업 환원의 시설이 있어. 그러면 왜 플라즈마를 했냐? 자 보시면은 플라즈마를 하는 거 보면 이제 그 여기 그 이 가스 성상이 있어요. 이건 이제 플라즈마 반응식인데 황화수소 어제 황화수소나 메틸메르캅탄, 황산화물, 속수, 녹수, 황화메틸, 암모니아 이거 지금 황화메틸이나 메틸메르캅탄 이거는 그 부유시 계통이야. 그다음에 이제 뭐 암모니아, 메틸아민도 마찬가지고 아민 그다음에 알데히드 계통, 포르말데히드, CHOG, 페놀 이게 다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부유시 계통이고 일산화탄소. 이게 이제 플라즈마 반응을 하는 거야. 플라즈마 반응. H2S가 들어가지고 플라즈마에서 이제 그 O2가 이렇게 붙어버려. EH2하고 EH2가 돼. 그럼 H2SO4 이제 물하고 또 반응해도 뒤에 넘어 스크라버가 있잖아. 그럼 H2SO4로 이제 바뀌는 거야. 이런 과정들이 많은 것이고. 플라즈마가 이런 현상을 많이 일으켜주는 거야. 조직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플라즈마 100%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조직을 바꾸니까 그 다음에는 물질이 바뀌어버리니까 유해 물질이 아니라 무해화 물질이 되는 거지. 그 과정을 일으켜주는 거야. 그 플라즈마 사실 이 보면은 이 전극과 전극 사이가 여기 이제 그
이렇게 쭉 바는 데서 이게 반을 해가지고 이제 물로 빠지고 직진 다 이 과정이거든. 산화된 과정이 뭐 시급 이런 거 다 과정인데 이게 만도까지 올라가요. 만도까지. 그러니까 그 플라즈마의 그 이제 빠지 여기 이제 여기 이제 그 정원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이 들어가가지고요. 이 집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 일로 가고 이 사이를 갖다가 가스 지하네요. 이때 온도가 10,000도까지 올라가. 10,000도. 최고 10,000도까지. 그러면은 저기 올라가면 이 통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딱딱한 게 느슨해져. 완전 얘가 그 전기 먹어가지고 형은 뭐 해롱해롱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해롱해롱 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놈하고 붙으니까 다른 놈, 너 왔니? 잘 잡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야. 플라즈마 간단하게. 그러면 플라즈마가 뭐냐? 이해하기 제일 쉬운 게 여름에 여러분들 그 천둥 번개 치잖아. 그 구름이 불면 천둥 소리가 번개가 반짝하면서 거강 소리 나잖아. 그게 뭐냐면 전자와 전자가 충돌하는 거야. 그게 전자가. 그러면서 이게 전자가 충돌하는 거야. 불꽃이 막 켜. 이게 전자가 충돌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여름에 그 소나기 오고 천둥 번개 치고 한다 그다음에 딱 끝나면 공기가 깨끗하잖아. 그때 오염물질 다 사람들 없어진 거야. 그러면 비가 오잖아. 그 비의 흡수력이 다 없어진 거야. 그 원리가 플라즈마예요. 플라즈마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플라즈마고 번개. 그래서 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물 속에 플라즈마를 일으켜서 그 물을 넣는다. 그 물을 번개 맞은 물이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그 물이 육각수, 완전 육각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바다미 해저 200m 이하에 있는 바닷물은 짜지가 않아. 그게 심층수인데 그 염분 농도가 달라. 그리고 그게 완전 육각수야. 그래서 이제 그 플라즈마를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게 이제 플라즈마라는 거야. 그래서 1차로 산화환원, 이 플라즈마에서 그 산화환원 시키는 거야. 조직을 바꾸는 조직을. 조직 자체가 바뀌고 그 다음에 2차 흡수에서 물하고 그러면 반응 그 물이 들어가면 전혀 새로운 물질이 바뀌어서 대기가. 그럼 대기중에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 연기도 꾸미고 먼지도 붙어버리면 지가 이 저기 뭐야 순간적으로 그냥 느슨해지잖아. 그럼 물하고 또 작지. 다 빠진 거지. 그래서 여기 나갈 때는 대기방출 때처럼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그 비오고 그러니까 천둥 번개 치는 그 다음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래서 산화환원에 이제 오염물질 얕아가지고 농도가 낮아가지고 하면은 그냥 이것만 해도 끝내도 돼. 우리 일반적으로는 단순하게 뭐 이제 그 화장실 냄새라든가 같은 냄새가 그냥 이거 하나만 붙이면 돼요. 순서 바뀌면 그냥 다 대기 중에서 그거 안 돼. 근데 이런 것들은 농도가 높잖아. 높으니까 한 번 더 처리를 해줘야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요 부분. 여기서 이걸 또 자동 컨트롤해서 하는 게죠. 그래서 이거 이제 플라즈마에 대한 얘기고 반응식이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설계 방법이야. 그래서 뭐 그 시간당 이제 뭐 그러니까 모든 건 얘기해야지. 우리가 스크라바라 할 때는 공차 속도 VF가 다 있잖아요. 여기 공차 얼마 줄이냐 그 계산하잖아. 뭐 보통 이거는 뭐 통과 속도 2m 퍼 세크, 이거는 1m 퍼 세크 이하 이런 식으로 그 주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줄여서 설계하면 돼. 그 다음에 플라즈마의 디테일한 설계는 좀 어렵겠지만 농도에 따라서 이거를 몇 개를 쓸 거냐 이걸 결정을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 세밀한 부분은 나중에 설계 보내주는 거고 전체적인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플라즈마 이게 여기 이제 봐봐. 이게 이제 전기 플라 똑같은 건데 이온들이 있어. 이온들이 이렇게 여기 보면 이온들이. 근데 오염물질이 이제 있어가지고 가면서 전원의 힘이 세지니까 이게 이제 2개 이렇게 됐다가 이게 8개 막 드러나서 지들이 흐트러지고 보면 이렇게 흐트러지잖아. 흐물흐물해지는 거야.
여기 이제 그 그림을 모식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야. 전자 변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전기집중기 본체에 대한 설계 사양 방법.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면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전기를 이제 요 전기집중기 이제 불꽃 방전이라고 해가지고 스파크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스파크 대책에 대한 거구나. 지금 다 스파크 대책이 있어서 불이 안 나, 화재가 안 나는데 옛날에 과거에 그 전기집중기는 이런 게 없어서 화재가 종종 났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해서 스파크 이온화 기술에는 화재가 안 나게 돼 있고 그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라바는 지난번에 교육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설계 계산 방법이에요. 타워 디자인 이제 처음에 설계할 때 플로딩, 로딩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들. 요거는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로딩 밸런스 해가지고 40에서 70% 정도의 설계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40%. 좀 오염물질이 뭐 농도가 높지 않으면 뭐 한 70%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설계자가 하면 내가 효율을 90%까지 보겠다. 그럼 이제 40%할 수도 있고 뭐 요거는 뭐 효율 50% 돼도 돼. 그럼 뭐 70% 계속 요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요거에 따라서 이제 타워 직경이 달라지니까 공탑 속도 달라지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공탑 속도에 의해서 타워 직경 계산하는 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책 보면 다 나와 있는 거고 책 보고 참고하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닥트 유소. 여기는 이제 이 닥트 유소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PNID 상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고 엔지니어를 할 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PNID를 구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설계할 때. 계측기가 뭐 들어가고 여기 이제 스크라바를 봅시다. 스크라바를 보면은 가스가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물이 있단 말이에요. 물이 그 물을 펌핑해서 이거 수온을 돌려서 샤워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물의 성상이 바뀌겠죠. 가스들이. 그럼 거기 들어가는 뭐냐? 우리가 가장 좋은 게 pH예요. pH가 제일 좋은 게 이거를 그러니까 pH가 제일 쉬우니까 pH 바뀌면 거기서 약품이 뭐 3이 들어갔지 아크가 들어갔지 결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레벨 스위치 뭐냐면 이제 레벨 스위치 뭐냐면 이게 레벨 트랜스미터 물이 이제 하다 보면 증발되고 날아가잖아. 수에 떨어지잖아. 그럼 또 CO 보내가지고 물을 공급해 줘야 돼요. 자동. 요런 거. 근데 이게 설계하는 방법이 다. 근데 펌프로 이제 계속 순환시키는 거고. 하나 스탠바이를 해가지고. 요런 개념. 이게 이제 pH인데 이거는 전기적인 개념, 또 전기 쪽하고 관계가 되기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거를 여기 이제 개념을 똑같은 개념을 여기 막 pH하고 다 적용하고. 그 다음에 송풍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에 생산을 하는데 열분에 플러스 열분에 하는데 너무 세게 빨아당기면 여기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열분에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민감해서 온도계에 의해서 민감한 거죠. 온도계 항상 온도계 컨트롤 받으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닥트가 이제 그냥 닥트인데 이게 이제 400도 유지하다 보니까 그 가스 저어서 계속 400도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뜨겁잖아. 이게. 그래서 이게 닥트 열교환기를 놓던거나 여기 이제 여기는 닥트기가 길어요. 그러니까 닥트가 기니까 갈면서 식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닥트가 식을 때 여러분들 열교환기 설계할 때 이제 하는 방법들. 그거는 나중에 또 다음에 반호 염색 단지 할 때 텐타 설계할 때 거기 전기 집진기 그다음에 스크라바 다 들어가고 열교환기 들어가니까 그때 또 설계할 때 설계하는 거 가르쳐 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열을 식어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들어갈 때 온도가 80도 이하가 돼야 돼. 80도 이하. 전기적인. 이거 80도 이상 넘으면 이거 성능 안 나와. 온도로 못 보여. 프라임 자체는 그 안에 스파크를 만두가 있는데 그 안에 스파크 전자가 부채져 만두지 바깥에는 그냥 손으로 아니라 그냥 차가워.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이게 전체 온도가 올라가잖아. 이게 성능이 떨어져. 머리가 차가워야 되면 똑같아. 80도 이하가 돼야 돼. 여기 물이 샤워하니까 당연히 저기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여기 오버프로에서 이제
넘는 거는 이 필수처장 가서 필수처장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위탁 처리하는 거고. 그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pH 조정에 의해서 약품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산이 들어가고 여기는 알칼리가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정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는 약품이 수산화 마그네슘, 왜 수산화 마그네슘? NaOH는 유해 화물질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아요. 화관법에. 수산화 마그네슘은 아니야. 그 간호소가 대신에 수산화 마그네슘. 여기는 황산 계열인데 황산도 그 유해 화물질 규제가 되니까 이제 약품이 있어야 돼. 손을 그렇게 사는데 그거로 이제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판넬은 이제 막지지어 판넬 해가지고 우리 일반 판넬하고 IoT도 여기 다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pH 컨트롤에서 HMI 운영해서 자동으로 다 운영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이걸 그다음에 뭐냐면은 약품이 이게 떨어지잖아. 수익에서 내려가잖아. 그러면 이제 알람 와가지고 약품 주세요. 자동으로 다 하는 거예요. 자동한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다 구성을 해야 되는 거지. 요거는 이제 단면적으로 이제 요렇게 설치되는 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로 뭉쳐서. 일로 들어와서 하나만 돌아가고 하나 스탠바이고 여기 이제 그 정입지 거치고 스크라바 거치고 다시 거쳐서 이렇게 들어와서 올라가서 다시 밑으로 둬서 한번 더 쳐서 나가는 거지. 그리고 그냥 간단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계할 수 있는 방법 엔진 보면 요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해가지고 배치를 할 줄 알아야 돼. 배열을. 엔지니어가 할 거는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캐드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할 줄 알아야지. 캐드를 잘 할 줄 알아야 돼. 캐드 못하면 안 돼. 여러분 캐드 못하면 안 돼. 무조건 캐드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매스 밸런스. 처음에 발생했던 게 오염물질 농도야. 이게. 그러다가 한번 거쳤을 때 요만큼 제거돼서 이만큼까지 나와. 이게 프라즈마하고 저기 통과했을 때. 통과하면 이만큼 나와. 그 다음에 2차 스크라바 통과를 하고 나면은 이만큼 나와. 다시 3차 스크라바 통과하면 이게 배출이 하는 거야. 나가는 거야. 이제 말씀하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내가 몇 프로 할 거냐, 90% 할 거냐, 50%할 거냐 하면 이게 이제 효율이 다 정해지겠지. 이건 여러분들 엔지니어니까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는 거. 무슨 얘기냐면 보면 처음에 왔을 때 농도, 그 다음에 이거 거쳐가서 때 이제 2번 거쳤을 때 농도, 3번 거쳤을 때 농도, 4번 거쳤을 때 방류할 때 농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선정하는 거야. 설계할 때. 그래가지고 이거는 대기나 필수나 다 똑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몇 프로까지 잡겠다. 그거를 아주 그냥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좋게 하는 게 그게 이제 그러면 그게 결국엔 여러분 돈하고 관계가 되는 거야. 돈 많이 들어가면 왜 못해? 근데 오너티는 그게 아니잖아. 적은 돈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엔지니어 기술자의 능력이지. 그럼 설계하면 여기 이제 기계 들어가면 여기 보면 이 프라즈마 장비도 있고 뭐 여기 약품 탱크도 있고 펌프도 있고 팬도 있고 다 있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가지고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보시면 여기 레전드 이제 이게 있는데 이거는 뭐 다 보면 각 표시야. P&ID 상에 이렇게 보면 여기 다 있어. 어떤 거는 이렇게 표기가 다 있어 이거. 표는 거 있어가지고 그럼 이게 뭐냐? 이제 여기서 따다가 이걸 갖다 붙인단 말이야. CNC 발브 같은 거 우리 발브 이렇게 표기하잖아. 다 있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발브 같은 거 할 때 발브 일반적으로 일반 발브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발브.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붙이면 자동 발브. 근데 이게 있도 있고 자동 발브.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그것도 이제 다이프람 발브. 그런 것들이 다 표기되죠. 근데 이런 거는 뭐 외울 필요 없고 표 같은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나중에 도면 그릴 때 P&ID 할 때 이걸 갖다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뒤에 그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물론 여러분들에게 다 그 일일이 계산하고 하겠지만 이거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내가 이것까지 뭐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스크라바나 이런 것들은 그냥 책자 이거 보고도 하면 돼. 공식은 똑같아. 근데 물론에 왜 그러면 그 단위가 피트 파운드로 다 돼 있어. 환산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건 요거하고 그다음에 또 내가 이제 나중에 그 잘 돼 있는 거 그 CJ 그 연구소 R&D 센터 해놓은 거 있어. 그걸 내가 거기 풍량 계산, 거기 또 풍량 또 다른 방법이야. 풍량 계산하는 방법이 수십 수백 가지야. 이거는 연소 공식 계산 방법이고, 그다음에 푸드 예열 방법, 그다음에 뭐 그 룸 한계 예열 방법, 그다음에 발음식 예열 방법 이런 게 많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 갈 건가. 그게 이제 엔지니어고 이제 기술자가 해야 되는 것들이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스크린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펌프 동량 분양해. 그 다음에 이제 그, 폐가스 소각 있어, 소각 시설. 이건 이제 소각로야.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계하는 방법이거든요. 소각로 설계하는 방법. 아까 보면 비응축가스 얼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폐가스 소각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 연소실 체력 계산하고 이제, 이 복잡은 많은데, 쉽게 단순하게 연소 체력 정도만 내가 한 거야. 해가지고 이거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은 그 다음에 화산 면적 계산하는 거. 연소실 있고 불꽃 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수직형인데 여기 이제 그 내화벽도 쭉 쌓여 있고 천여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들어가면 이제 여기 바나나 버너 해가지고 불꽃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쏘잖아. 근데 성공하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게 뜨거우니까 여기가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못해. 내화벽도로 갔다가 내화벽도로 쭉 안에 쌓여. 내화벽도 사는데 그 안에 그 겉에는 철판을 하고 내화벽도를 한단 말이야. 이거 쭉 지나가는 거야. 뭘 산다고요? 내화벽도. 내화벽돌. 내화벽도. 벽돌이 벽돌이. 일반적으로 벽돌 말고 여러 보혈을 있는 벽돌이 있어야 돼. 내화벽도 이렇게 쭉 안에 발라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다 바늘을 화분 쏘고 가스 이렇게 치잖아. 그러니까 타는 거야. 소금도 똑같아. 소금이 그 타가지고 이게 이제 배출해서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이 탔을 때 이 화산 면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면적. 화산 면적이 나가는 거. 그 면적이 나가는 거. 그러면 이게 얼마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보면은 면적이 필요 면적이 계산하고 얼마나 해야겠다. 이제 면적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뭐 내가 원형으로 할 건지 자가로 할 건지 해서 면적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온도가 높잖아,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열기관기를 놔야 돼, 열기관기. 열기관기를 놔서 이게 이제 그 히트 익스체인지를 놔가지고 이게 이제 그 아까 저기 우리 있잖아요, 방기절. 우리 이제 그 뭐야, 약간 프로젝트 거기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온도를 여기를 그 80도 시기까지 떨어뜨려요. 이런 설계, 좋아요. 이렇게 이런 설계를 해놨는데 우리가 설계할 때 이거를 꼭 봐야 돼요. 근데 여기 히트 온도 제가 여기 온도 센서를 익혀가지고 이게 넘어가면은 안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 차단시키고 리턴 시키고 이런 거. 다시 리턴 시키고. 그런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올 때, 여기 온도 센서 가사에서 이제 이 팬하고 팬의 송풍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그 자동화, 기본적인 자동화 가장 기본이에요. 지금은 모든 설계 거의 다 자동화 개념 다 페이스하도록 자동화. 그리고 대기, 페이스도 마찬가지야. 페이스도 이제 이런 거 개념 여러 가지. 근데 페이스는 되게 많지. 엄청 많지. pH도 컨트롤 해야 되지, 온도 있으면 온도도 컨트롤 해야지, 약품들은 컨트롤 해야지, 탱크만 다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폐수는 그 P&ID가 장수가 많아. 쭉 형만. 공정 다 하는 거니까. 하나 보여주면은,
참고로 해서 보여주면 이게 용평 리조트 근데 펼쳐야 되나? 땡크 하나별로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죠. 땡크 하나에 장비 하나에다 컨트롤 다 해줘야 돼. 피아나이 이런 표시를. 그래서 땡크 하나 1차 집수, 2차 집수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조 이 뭐냐면 이제 그 화학 처리조, 화학 반응조, 그 다음에 부상조. 어디서 뭐가 들어오고 표기 다 해줘. 이건 다 해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탱크별로 다 있는 거 다. 약품 탱크도 그렇고 다. 그 다음에 슬러트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탈수기 컨트롤하는 거,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이 이제 회선 되게 많지. 그럼 이 종합적으로는 이거를 왜 이걸 하냐면은 이거를 넣고 그럼 전기를 판넬을 꾸미잖아. PLC 프로그램을 꾸미잖아. 꾸미면 이거에 준해서 이게 여기서 컨트롤되라. 그럼 PLC를 꾸미는 거야. 그래서 PLC 꾸밀 때 이거를 항상 우리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PNID. 근데 이게 쉽게 못 그리는데 그래서 현장 다녀오서 하는 거 보고 몇 번 보고 하고 내가 그려보고 하면 돼. 그러니까 CAD를 뭐 3차까지 안 해도 돼. 2차원 2D는 무조건 해야 돼. 해야지 이걸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뭐 언제 나중에 이제 저기 뭐야 시집 가서 뭐 집에서 쉰다. 네, 그럼 이제 누가 좀 해줘. 그럼 와서 앉아서 돌려보고 해주는 거야. 해주고 이게 다 저기 뭐야 알바도 하고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다가 그만두면 누가 뭐 좀 해달라 설계해달라 나한테 이제 들어온다 말이야. 여기 해달라. 그러면 이거 해줄 때 이런 거 해줄 때 내가 뭐 돈 10만 원이면 이거 몇 번만 몇십만 원씩 받고 해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PID 같은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면 이제 1급 엔지저가 되는 거겠지. 이거 링크가 1시간짜리인데 1시간 되지 않았어? 네, 한 2분 남았어요. 대치 모음이지. 그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충 지금 감은 알았죠? 예. 보시고 여러분이 우리가 할 거니까 앞으로 그 회사에서도 여러분 사람 할 거니까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전혀 모르면 안 되니까. 그 얘기 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염색단지 거 뭐냐면은 텐탁이라고 뭐냐면은 그 염색을 하잖아. 염색을 하면은 그 텐탁이라고 염색하면 그 온도 열을 가해서 염색을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 백이 허하게 나와. 그걸 잡아야 돼. 그 잡는 기술 그에 대한 걸 갖다 그 내가 지금 제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제안 소개하면서 거기에 전기 집진기하고 원심력 집진기 스크라버가 있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참고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배우게 되잖아. 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할게. 네. 너무 말면 또 지겹지. 감사합니다.